네, 안녕하십니까. 예, 2018년입니다. 이제 19학년도 여러분 이제 시험 응시하실 계획이신데요. 정확히 지금 비율은 1대2입니다. 1대2. 1이란 지금 전년도 응시하신 분들이 비율이 1이고요. 새롭게 지금 수강하신 분들이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 처음 여는 신규 강의고요. 이제 대부분 다 기본 강의를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또는 듣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데요. 그 비율도 역시 1대2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일은 지금 강의 시간표에 작성되어 있듯이 일주일 4일씩 수업 진행됩니다. 수, 목, 금, 토 이렇게 요일별로 나눠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 서 계신 지금 구영모 선생님이 두 강좌를 담당하실 겁니다. 노량진 내에서 지금 현직 교사로는 가장 최초죠. 현직 교사라고 하면 기간제 교사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임용고시를 보시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신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작년에 이제 퇴사를 하시고 퇴교를 하시고 올해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실 겁니다. 임용고시 공부도 오래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강의 경력도 오래 있으셔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일별로는 제가 수요일날 역사교육론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목요일날 선생님이 한국사를 하실 거고 금요일날 제가 서양사를 할 거고 토요일날 선생님이 동양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정해진 수업 시간은 지금 9시부터 13시까지로 시간은 나갔지만 상황을 보고 그 이후 부분에 13시 30분 정도까지 수업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요? 13시 30분까지요. 예, 그렇게 연장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잡으실 때는 13시 30분 이후부터 약속 잡으셔서 이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수업할 건데요. 내일부터는 이제 구영모 선생님이 담당해 수업하실 거거든요. 간략하게 인사말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2차, 제가 사표를 11월 달에 쓰고, 이제 12월 달에 선생님들 2차 준비하는 거 이렇게 조금 같이 보고 했는데, 여기 또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괜히 또 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올해 저희 강의실에서 꼭 100명 이상의 1차 합격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저랑 김태기 선생님 두 분 다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믿고 따라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랑 김태기 선생님, 저는 특히 또 평일에도 늘 연구실 나와 있으니까요. 공부하시다가 힘드신 점이나 궁금한 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구실 방문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이야기 듣고 여러 가지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 수강생들은 대답 안 하기로 담합했습니까? 저는 김태규고요. 저는 잘 부탁드리진 않겠습니다. 잘 부탁드리진 않겠고 대신 열심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스타일들은 평소 들어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공부 열심히 하면 웃는 얼굴로 항상 보게 될 거고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불려다가 꾸중받는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자비로 이렇게 학원을 들여서 나오신 만큼 여기에 투자하신 경제적인 부분, 또 투자하신 시간적인 부분, 그 부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도록 곁에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1년치 실라버스에 관련한 내용들이라든가 자세한 강의 계획 같은 경우, 또 전년도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학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전부 다 지금 무료 강의로 업로딩이 돼 있으니까요.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오시기 전에 강좌를 다 보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두 개 보시고 오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기출문제 풀이요. 기출문제 풀이. 기출문제 풀이를 언제 했냐면 우리가 작년에 시험 며칠 남았었습니까? 네? 25일이었었죠. 우리가 기출문제를 일요일날 하루 쉬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 모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틀 채 이틀이 안 됐죠. 실은 하루하고 몇 시간 지난 셈인데요. 그 다음날 해설한 게 있으니까 바로 올려보도록 하시고요. 그 기출문제에 제시된 답들이 채점 기준에 노량진에 있는 답들 가운데서 가장 채점 기준에 부합된다는 점을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점수를 받아보신 거니까요. 시험 치셨던 분들이나 치지 않으셨던 분들이건 전부 다 기출문제 강의를 꼭 보시고 오셔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설명회 영상입니다. 이제 재수하신 분들, N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요. 올해 시험 처음 보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분들은 다 보시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보시고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다음 주에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명답을 해서 전부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에 어떤 게 담겨져 있었는지, 또 어떤 내용들과 어떤 프린트가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말고 전부 다들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구성원 분포를 여러분 스스로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시험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 주시겠어요? 자, 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시고요. 예. 내리십시오. 과반수가 좀 넘죠? 그렇죠? 예. 왜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한지 아십니까? 만만하게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임용고시 전체 응시자 3,600명 가운데 1,600명은 놀러 옵니다. 놀러 와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흐리멍텅한 마인드로 와서 준비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학원에서 이렇게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N수하신 분들도 시험 끝난 지 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공부하러 오시잖아요. 그렇죠? 올해 지금 저희가 1차 합격자를 온오프라인 통합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원에 직접 나오시지 못하고 별도로 중간에 스터디가 있어서 빠지신 분들하고 학교 특강이나 지도교수님 문제로 특강에 빠지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정확히 50분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61명이나 2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61명, 62명이 1차에 합격하기가 쉬운 인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영상이 또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예비 소집날 영상을 거기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보시면 합격생들의 숫자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이 붙었는가라는 뒷모습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정면은 초상권 때문에 찍지 못하니까 후면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합격한 사람들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정확히 10개월 후에 여러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디 학원에 나오셨던 초기의 그 초심을 잘 좀 유지하시고 꾸준하게 잘 공부해 주시고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올해까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임용고시 강의 19년을 하고요. 대학 강의는 10년을 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도 3년, 1년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고요. 아무튼 초등학교만 빼면 어쨌든 중, 고, 대학까지 아무튼 모든 교육기관에 다 있어 봤는데요. 가장 애착이 가는 기관은 여기입니다. 학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도로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공부를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러 할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한테 몇 시까지 나오라 라고 이렇게 강제로 딱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 올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몇 시까지 나와서 자습을 하는지, 그게 합격생이 많은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노량진에 있는 어떤 학원을 다니시더라도 강사의 역량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해당 학원의 집단 구성원들의 공부 성향과 그들의 진지함이 굉장한 차이를 보여요. 여기는 노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동네 중고등학교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임용고시 학원 나와서 통일했던 호칭이 있습니다. 수강생들 사이에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뭐라고 부르셔야 돼요? 네, 앞으로는 무조건 누구누구 쌤,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부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이름 이외에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걸 제가 들었다, 야단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시면 그렇게 안 부르셔도 돼.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면 전부 다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저 보는 것보다는 조금 나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아버님하고 큰 차이 안 납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의나 기본적인 매너는 잘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네. 학원 나오시면서 이제 별도로 타인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뭐 대화하실 거 있으시면 바깥 공간을 이용하시고요. 여기서 이야기하신다면 좀 작은 목소리로,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그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수업 중간에 뭐 드시는 거, 뭐 물 마시거나 뭐 음료수나 껌 이런 거 씹은 거 하등 상관없습니다. 다만 뭐 껌 씹을 때 짝짝 소리 낸다거나,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매너들이 있죠. 그렇죠? 인간이요. 가끔 1000에 1명 정도는 인간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 강의하면서 껌 짝짝 씹었던 사람 본 적은 없어요. 네? 물론 그렇게 만만한 사람도 아닐 거고요.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적어도 수업 시간하고 수업 이외의 시간 딱 정확히 구분하셔서 학원은 노는 데가 아니다
라는 점 잘 명심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국내 사설 학원 기후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고학력자들입니다. 고학력자들이요. 그리고 균질한 사람들이에요. 질적으로 되게 균일하신 분들이라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 돈 내고 내가 다니니까 안 다니면 그만이다. 말리지 않습니다. 안 다니셔도 전혀 말리지 않아요. 붙잡지도 않고요.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실 수 있죠? 네, 거기까지가 좀 강압적으로 이제 지켜주십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뭐 수업 시간에 조시거나 수업 시간에 뭐 드시거나 자세를 편하게 하시거나 어떤 상태든 상관없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에게 피해만 안 가는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 못 뜨고 오실 테니까 오셔서 수업 중간중간에 저하고 눈이 마주치셔도 뭐 드셔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계속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꾸준히 잘 드시고요. 예, 그래서 요일별로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첫 주는 전년도 시험 문항의 특성이라든가 전년도 시험 문항의 분포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저를 통해 들으시기보다는 변별력이 컸었던 두 영역, 특히 가장 변별력이 컸었던 동양사 섹션과 한국사 섹션에 관한 부분은 내일 구영모 선생님의 해설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 부분은 내문항을 빼놓고는 크게 변별력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들에 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나중에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부터는 바로 그냥 수업을 하고 수업 관련한 내용들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운영은 어떻게 나갈 거냐면 매번 이제 그렇게 해오겠지만 첫째 저 왼쪽 편에다가 오늘 수업에 오늘 하루 동안 하게 될 수업 주제에 관해서 제가 써드리게 될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첫날이라 이제 못 해오셨습니다만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게 되면 다음 주 수업은 어디 부분을 할 거니까 어떤 교재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를 한 번만 읽어오세요 라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예습이요. 1, 2월 기본 강의는 예습이 필수입니다. 복습은 선택이고요. 3, 4월 이후부터 진행되는 강의는 복습이 필수고 예습은 선택입니다. 아시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1, 2월 강의는 뭐가 필수라고요? 예습이 필수라고요. 3, 4월 강의부터는 복습이 필수고요. 그럼 검사하냐? 합니다. 합니다. 지명답으로 물어보곤 합니다. 읽어봤는지 읽어보지 않았는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 2월 강의를 시키는 대로만 잘 하시면 전체 임용고시 문항의 배점 80점 가운데서 정확히 45점 정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정확히 45점 정도를 맞출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1, 2월 강의를 제대로 잘 소화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요. 초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N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정도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분량이 많지는 않고요. 아마 일주일 동안 사전에 예습 분량으로 내드리는 분량의 페이지가 읽어올 페이지가 40페이지 정도씩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읽으시게 된다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신 분량이니까요. 꼭 읽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수업 주제 써드릴 거고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차시 예고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마무리 부분에서는 10분이나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그 정리할 때는 여러분도 큰 소리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서양교육사에서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요. 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3가지가 같이 노는 겁니다. 3가지가. 말하기, 눈으로 보기, 쓰기. 이 3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학습 효과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가지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아시겠어요? 네. 네. 수업은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50분 수업에 10분 휴식, 50분 수업에 10분 휴식해서 4타임으로 쪼개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매번 수업 시간 이외에 10분씩 쉬는 시간 이외에 이제 본인들 볼일을 보시거나 준비하실 거 있으시면 준비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말 한 번, 2월 말 한 번, 지금 예상은 그런데요. 주별로 매번 형성평가는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 입구, 출입구 뒤쪽에다가 아침에 오시게 되면 답안지와 문제지가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답안지, 문제지 한 부씩을 챙기셔서 답안지는 덮어두시고 문제지를 아침에 오셔서 한 번씩 풀어보시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필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늦으시게 되면 잘 보관하셨다가 댁에 돌아가셔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제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 과목 같은 경우는 예습 빼고는 별도의 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잘해오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디까지 책을 읽어와라 라고 하면 반드시 읽어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못 읽으셨다라면 아침에 조금 빨리 오셔서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간략하게라도 한 번쯤 좀 읽어보시고 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월 말에 가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직 인원은 설정 안 했는데요. 3에서 5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분에게는 뭐 용돈 겸 뭐 책값 겸 본인들의 용돈을 알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우리 학원의 장학 혜택은 일괄적으로 이제 성적 순으로만 전부 다 배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점수 높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2개월에 한 번씩 한 강좌가 끝날 때마다 모의고사를 봐서요. 자세한 상금 금액과 포상 인원의 명수는 2주차 지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아마 학원비 정도는 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역할인데요. 여기 처음에 1, 2월 달에 학원 강의를 오신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진지한 마음가짐, 그리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딱 두 부류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시험을 한 번 이상 보신 경험이 있는 N수생 같으신 분들은요, 1, 2월 달을 하루를 딱 3개를 이렇게 쪼개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면 되겠습니다. N수생, 그 다음에 처음 보시는 분이죠. 처음 보시는 수험생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N수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루를 3개로 쪼개세요. 첫째가 학원 강의 듣는 시간이고요. 복습 또는 예습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절대 많이 잡으시지 마시고 이 시간을 하루에 6시간 정도로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운동을 2시간씩 하십시오. 이분들에게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라고 그러면 무슨 체육교육과입니까? 내지는 학원에 뭐 운동하러 왔습니까? 당신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1, 2월 달 아니면 그렇게 기초 체력을 키우기 어렵거든요. 운동은 딱 3가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스쿼트요. 스쿼트. 그죠? 복근, 코어 근육을 강화를 시키는 운동을 하세요. 뭐 때문에? 디스크요.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2년 이상 준비하시는 분 가운데 정확히 40%가 디스크 환자고요. 그 가운데 20%는 중증입니다. 중증이요. 중증이란 교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N수생들은 반드시 몇 시간씩 운동하시라고요? 2시간씩 운동하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 N수생들 나머지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네? 나머지 시간은요? 자? 그럼 굉장히 많이 주무셔야 되는데 나머지 시간 뭐 하실 건데요? 휴식하셔요. 휴식. 네? 포괄적으로는 휴식이라고 썼는데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서적들을 탐독을 해보세요. 주로 이때는 이제 단행본들이겠죠. 단행본들. 예컨대 한국사 가운데 내가 고려사에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좀 얻고 싶다 그러면 박용훈 선생이 쓰신 고려 시대사 강의 책들을 한번 읽어보신다거나 브라이언 타이어니가 쓰고 있는 서양 중세사 강의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신다거나 그러니까 시대별, 분야별 강론서를 읽어보는 게 효과적이에요. N수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개론서를 지금 다시 읽으시기에는 입맛이 좀 텁텁할 수 있으니까요. 또 다시 금방 보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절대 밑줄 긋지 마시고 절대 뭔가 내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는이 푹 친다. 노는이 푹 친다. 그냥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한 번씩 쭉쭉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세한 그 개론서, 강론서들의 그 서적 안내는 이 서적들, 참고 서적들 저희 수험서로 쓰고 있는 이런 책들 뒤에 보시면 다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 가운데 골라서 읽어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N수생들은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요. 순서로 치자면 다음이 2번, 다음이 3번입니다. 그 다음 초수생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3개로 나누는데요. 시간 먼저 해드리죠. 이렇게 8시간, 8시간, 8시간. 이거 무슨 시간이겠습니까? 공부 시간입니다. 요 8시간은
나머지 8시간은 자야죠. 수면 시간이고요. 나머지 8시간은요. 유성미 휴식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입니다. 잘 풀어보세요. 이 8시간 안에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학원 수업 듣는 시간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초수생들요? 초수생이라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학원 수업 듣는 시간 제외하고입니다. 제외하고. 그러면 요건 평일 기준이니까요. 평일 기준이니까 평일 시간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언제 메꿔야 돼? 네, 주말에. 토요일 오후, 저녁, 일요일, 종일. 네. 요 시간을 토대로 해서 메꾸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일일 8시간 공부는 월, 화, 수, 목, 금 주중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주중이면 벌써 월, 화 교육학 들으시기도 하고 수, 목, 금, 토 이렇게 전공 강의 들으시기도 하죠. 그리고 8시간 하시기 쉽지 않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메꾸는 걸 언제? 이때요. 특히 4학년 손 한번 들어볼까요? 4학년. 그대들은 꼭 하시겠죠? 4학년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올해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1년으로 끝내고 싶으시다면 이 규칙을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안 지킬 수 없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 갈궈 드릴게.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이 학원에 발을 들인 이상 8시간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매번 옆에서 조력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긴장감 잘 유지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딱딱합니까? 분위기가 경직돼 보입니까? 한 3주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학원 처음 나오면 되게 그렇게 어색합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서부터 가라앉게 될 거니까 너무들 긴장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따로 상담을 좀 할 거예요. 상담할 때 아까 제가 필요했던 자료들이 있었죠. 전년도 점수, 그 다음에 교육학과 전공 시험지, 문제지, 답안지는 없으니까요. 문제지 그렇게 해서 2가지 갖고 오셔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상담하면 되겠습니다. 상담 시간은 추후에 조편성해서 제가 별도로 연구실 앞에 이렇게 붙여드리고 여러분께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때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2월 달까지, 6월 말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 한 번, 구원모집한테 한 번, 그래서 토탈 1인당 2번씩은 전부 다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카드 그 뒤에 작성된 거 표 보이시죠? 1회, 2회 이렇게요. 그래서 아마 1인당 20, 30분씩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될 거고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만 하는 그 자극이나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서른로 관련해서 이제 수업 이외에 관련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지금 한 20여 분 정도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들 또 기타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제 시간 아까우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물어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이후부터는 바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아시겠죠?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제 과목인 역사교육론 과목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교육론 기본 교재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험서인데요. 앞에 머리만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개 수험서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3대 개론서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 2월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갖고 가야 될 교재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부족한 내용들 첨가하시고요. 부족한 내용들 보충하시고 이러시는 교재입니다. 알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이걸 이렇게 괄호로 하셔가지고 3개, 5개 정도 이렇게 구멍을 뚫으세요. 그래가지고 바인더로 이렇게 딱 묶어두셔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뭐 하기 편해? 보충해서 끼워 넣기 편하겠죠. 뭐 예를 들면 시험 문제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업 방법이나 수업 사례들 같은 경우들. 그런 경우들 이렇게 워드 치시거나 손으로 쓰셔가지고요. 해당되는 장 뒷부분에다 끼워 넣는 겁니다. 바인더가 뭔 줄 아시죠? 대학에서 많이 쓰셨던 그 구멍 뚫린 노트요. 이렇게 묶을 수 있게. 아시겠어요? 다음 주까지 해서 그렇게 다 만들어 오셔야 돼. 숙제예요. 이거 뭐 해라고요? 바인딩 하라고요. 이렇게. 작년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작년에 제가 프린트로 나갔던 거 있죠. 그 교재 내용하고 한 1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구입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 돈이 없다. 복사하셔도 돼요. 굳이 뭐 구입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작년 교재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텍스트 내용의 밑에 보충 설명들이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파란 글씨라든가 자그마한 글씨로 보충 설명들이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작년에 나갔던 프린트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니라면 복사해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교재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1, 2월 달에는 이 기본 교재 섹션 가운데 역사 교육의 이해, 그러니까 맨 1편에 들어와 있는 내용만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고 2편, 3편의 내용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요. 연관성 정도만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내용은 1편입니다. 1편. 그러니까 읽기용 교재가 이것이고요. 예습용 교재 말입니다. 읽어 오셔야 될 게.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수업하시는 교재는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읽기용, 예습용 교재, 그 다음에 수업 교재.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항상 기본으로 갖고 오셔야 되겠지? 매 수업 시간마다요. 알겠습니까? 네. 매 수업 시간마다 빠뜨리지 말고 두 가지는 꼭 가져오도록 하시고요. 교재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역사교육과 연관해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들의 서적들은 대략 지금 요 정도 분량이거든요. 예,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은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봐야 된다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전부 다 봐야 될 내용들은 지금 요거입니다. 요거.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네 권이 여러분이 전부 다 보셔야 될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네 권은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발췌하실 능력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프린트로 보충해서 나갈 거예요. 프린트로 보충해서 나간다고요? 그럼 그 프린트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거 아까 바인딩 하시라고 했었죠? 그럼 그렇게 나간 프린트도 여기다 같이 바인딩 하시죠. 그럼 나중에 이게 아마 한 5, 60페이지 정도 더 분량이 늘어날 거예요. 이 분량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년 내내 이것만 딸랑딸랑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복습하시면 돼. 암기하시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권화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해드리는 대로만 하면 단권화가 되니까요. 괜히 머리 아프게 그런 생각들까지 하지 마세요. 그냥 누차 말합니다만 저를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잘 하시게 되면 제 부분에서 점수는 기본적으로 잘 맞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요 네 권의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건 서울대 양호한 교수가 서울대학교 그 일반대학원 학생들, 그러니까 주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데요.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썼던 수업입니다. 강좌 이름은 역사교육 원론이라는 강좌였고요. 3학점짜리였는데 2012년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역사교육의 연구 동향을 총망라한 서적들입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대학원생들이 한 꼭지씩을 맡고 원고 정리를 양호한 선생님이 하셔가지고 출간된 책입니다. 한국 역사교육의 연구 동향이라는 책이죠. 줄이면 한국 사학사 이런 정도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책의 이름에 맞게 바꾸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교육 연구사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역사교육 연구사라고요. 따라해봐. 역사교육 연구사. 역사교육 연구사. 네? 4학년들 같은 경우 사범대를 다니게 된다면 이 책을 한두 번쯤 참고해서 레포트를 써야 될 거예요. 못 쓰겠으면 갖고 와 도와줄게.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책인데요.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이요. 1990년대 중반, 정확히는 1996년 이후부터 해서 2003년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역사인식의 변화의 한 조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이제 도입되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됐던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에 따른 역사교육의 변화 양상을 다룬 글 내용들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난해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원래 읽어낼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간혹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배경 지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텍스트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만 기계적으로 외워서 답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 기계적으로 답을 쓰는 경우를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풀어서 해드릴 거고요.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이라는 일명 그 노란 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현직 지금 이제 대학 교수님들의 그 역사교육을 전공하고 계신 현직 대학 교수님들의 연배가 지금 어떠시냐면 대체적으로 50대 후반.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 또래가 많아요. 제 나이 또래가 많은데 저보다 한 너댓 살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저보다 2살 정도 더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4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남자 선생님들은 거의 다 지금 50대 후반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연도로 치자면 흔히 미디어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58년 개띠들이라고. 그죠? 고분 연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대 학번으로 치면 뭐 79학번, 80학번, 81학번
주로 이런 분들이 박사 학위의 내용을 초록집으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간추려서 abstract라고 영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네. 박사 학위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 내용들을 간추려서 옮겨 적은 책이 이론과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역시 이것도 이번 시험 문제 하나 나왔었습니다. 추체험 관련한 부분에서 또 맥락적 이해 관련한 부분에서 하나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이 책은 전남대 재직 중이신 그 이영희 교수가 지금 쓴 책인데요. 물론 각종 이미 학회지에 다 기고가 되었던 글들을 다시 모아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교실 수업의 연구 동향이라든가 비판적 읽기, 창조적 쓰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연구 동향에 따라 변화되어진 역사학습의 원리를 가장 간결한 글체로 잘 써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 일부요.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은 심화반 때 지금 말씀드린 요 네 권의 책들은 심화반 때 그때 제가 필요할 때마다 A4로 2장 정도씩으로 요약을 해서 보기 좋게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요약본 보시고 요약본 내용에 필요한 부분의 키워드들만 잘 간추려서 외우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해하겠죠? 예. 바이블은 이렇게 4개입니다. 4개. 선생님 3개로 들었는데요. 그죠? 요게 끼었죠. 요게. 그죠? 이거 흔히 우리가 평가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최상훈 선생님 외에 나머지 현직 교사분들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평가 내용이 소략한 관계로 그걸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셔야 돼요. 이걸 보라고 제가 권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언제였냐면 교육학 시험 문제로 저작년도에 타당도 문제가 나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교육학에서 전혀 공부를 안 하셨다고 치더라도 저와 함께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완벽하게 잘 썼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교육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육 평가와 통계, 이를 학습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4대 개론서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4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4대 개론서요. 4대 개론서. 요 2회 2000년에 나온 책이고요. 요거 2개를 합해야 이게 개론서 1판이었고요. 이 2개를 합한 게 지금 개론서 2판이었거든요. 1판, 2판. 그러니까 이 책을 지금 2권으로 쪼개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나는 이론적인 부분, 역사 이론적인 부분, 또 하나는 역사 교육적인 부분, 교육과정 적용인 부분. 이렇게 2가지로 나눠놨죠. 이해하겠어요? 이 2개를 합치면 이것의 개정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쉽게 생각해서 이게 역사교육의 2에, 이건 역사교육의 2의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개론서는 3대 개론서는 이 3가지를 말을 하고요. 편의상 색깔별로 그렇게 이름 붙이거든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명회 때도 그 말 드린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제가 여기 노량진 학원 나오고 저 색깔별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노량진에서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란 책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였죠. 수업을 하고 난 지 3년 지나니까 이 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파란 책이라고 붙였습니다. 여기까지 붙이고 나니까 나머지는 학생들이 붙이더라고요, 이제. 순서대로 보자라면 이제 이런 책들 나왔죠, 이렇게. 이런 책. 그러니까 녹색 책이라고 붙이더라고요. 이런 책 나오니까 이제 갈색 책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이제 이런 책 나오니까 남색 책.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색약과 생명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록책. 어떤 사람은 남색책.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명명한 책은 이 2개입니다. 파란 책, 노란 책. 나머지 색깔은 색약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역사교육과 연관해서는 대략 이렇게 8권 정도의 서적을 부분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예습용 교재를 읽어보셔야 될 부분, 아까도 말했듯이 그 4권, 그 가운데서도 3대 개론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두시고 제가 요약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학원에 왔을 때 제일 좋은 마음가짐은 뭐냐?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겠지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아시겠죠? 그 믿음은 합격생 숫자가 보여주는 것이 저나 구 선생님의 강의력이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생이 얼마나 많냐?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서적 안내 이제 소개하는 시간은 끝났으니까요. 바로 교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죠.
그럼 제가 어줍지 않은 인사말을 거기다 좀 써놨고요. 참고로 어떤 종류의 학원 수험서는 옆에다 그렇게 편저라고 써놨죠. 이걸 번역해 볼까요? 알기 쉬운 말로. 편저는 무슨 뜻입니까? 편집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글을 만들거나 새롭게 글을 쓴 게 아니라 남이 글을 썼던 것을 대중들이나 아니면 수험생들이 보기 좋게 뭐 한 것? 편집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저작권상으로 따지게 되면 이건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들이에요. 위배되는 것들. 왜냐하면 여기 써 있는 글들을 제가 쓴 게 아니라 12분의 역사교육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쓰신 글들이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저,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제가 편집한 거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뒷장 넘겨보시면 네, 섹션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서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 역사교육의 이해라는 개론서인데요. 그 개론서의 목차 순서대로 지금 써놨습니다. 뒷장까지거든요. 보입니까 여기? 10번 역사교육의 연구방법론이라고 써있는 부분까지 보이시죠? 그죠? 네, 그 부분까지고요. 그 다음 그 뒷장에 들어가 있는 게 내용과 방법이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 책입니다. 이렇게 요약본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03번에 역사교육의 이론이라고 쓰여 있죠? 네, 요 책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책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빠져 있는 것들은 느끼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실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요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뭐 한다? 프린트 나눠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바인딩에 중간에 끼워 넣으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또 추가로 이런 서적들 안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들이 있다. 이런 서적들 안에서 보셔야 될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선별해서 요약본을 또 나눠드릴 테니까요. 여기 안에다 끼워 넣으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시험 보는 그 당일날까지 역사교육은 이렇게 한 권으로 끝낸다. 아시겠죠? 네, 1, 2월 달은 지금 요거 두 개가 주 교재라고 했습니다. 이거 예습용 교재, 이거 수업용 교재. 그러니까 이건 읽어오시는 거고, 요건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거고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목차는 대략 그렇게 돼 있고요. 맨 뒷부분 한번 봐보시겠어요? 페이지 맨 뒷부분을 보시면 참고했던 문헌들 소개가 좀 있거든요. 보이시죠? N수하신 분들은 이미 작년에 저하고 수업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다들 읽어보시고 아신 내용들일 텐데요. 초수생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꼭 이 부분을 한번 다 읽어보시길 바래. 알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서적들만 표시를 해드릴게요. 1번이 지금 이 책이죠? 1번이 초수생들 아시겠어요? 한국 역사교육의 연구 동향이라는 책이고요. 2번은 제가 지금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2번이 82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저 학번 때 사람들이 개론서로 배웠던 책인데요. 한자와 그 국어가 변형이 되어 있는 한국 호족문이어가지고 반 넘게가 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그러면 뭐 100% 거의 100% 못 읽을 만한 서적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론과 방법, 요거죠? 노란 책이요. 그죠? 그 다음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네 번째 양호한 외 역사교육의 이해라고 파란 책이죠 아까? 우리 지금 수업교재요.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요겁니다. 갈색 책. 이렇게. 그 다음 아직 가지고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 교육론이라는 책도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한정 교수요. 그 다음에 7번 와인버그 책 있죠? 역사적 사고와 역사교육이라고 써있는데요. 원어가 이게 아닙니다. 그냥 원어는 Historical Thinking and Unactual Act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역사적 사고와 비범한 행동들이라는 책이에요. 역사적 사고와 비범한 행동들 또는 뭐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들이라는 책인데 그걸 동국대학교 한철호 교수가 지금 번역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일부분 내용이 와인버그 연구 성과와 연관해서 알아봐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8번 내용과 방법이 보셨던 이 녹색 책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9번 역사교육 이론 들어가 있는 책이 이렇게 남색 책이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 순서대로 한 번씩 꼭 뒤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이야기입니다. 혹시 질문거리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바인딩이요? 저 노량진 골목 가시면요. 서점가 많은 데 있거든요. 거의 아무데나 다 해줍니다.
당장 여기 이 학원 입구 나가시면 우측으로 30m 정도 가시면 슈퍼 있어요. 그 슈퍼가 뭐냐? 아, CU? CU 위에 있습니다. 위에. 예. 예, 또. 없으세요? 없으시면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